자, 이제 두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딱 보면은 함수는 똑같은데 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을 통일시켜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각을 통일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치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 그냥 겁먹지 말고 주어진 얘를 그냥 t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x-4분의 3파이가 t라는 얘기니까 x가 의미하는 건 실제 4분의 3파이 플러스 t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주어진 얘가 의미하는 건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이걸 쏙 대입하니까 얘가 2분의 파이 플러스 t 플러스 k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치환하고 봤더니 주어진 얘가 90도가 하나 있네. 각 변환 공식으로 t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럼 90도가 한 개니까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겠죠? 지호야. 90도가 한 개 홀수개니까 바뀐다. 그 다음 얘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럼 코사인 2사분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까지 처리해서.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t 플러스 k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함수가 다른 상황이니까 얘를 a-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이렇게 치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이거 몇 차 함수로 바꿨어요? 2차 함수로 바뀌었으니까 2차 함수에 초치표를 가지고 문제를 해도 된다. 끝. 따라오세요. 사실 여기서 얻어갈 거는 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을 통일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겠다? 치환하겠다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번 갈게요. 여러분들 210번.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했던 거랑 굉장히 조금 연관이 깊은데 한번 보세요. 자, 푸는 방법은 일단 얘를 어떻게 읽냐라는 건데 얘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 합성함수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여기요, 코사인이라는 함수랑 요 안에 있는 함수가 지금 합성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코사인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x 대신에 얘가 쏙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에 대해서 풀이는 두 가지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라. 하지만 그런 건 티가 나고 웬만하면 그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하자고 했죠, 여러분들? 치환 한장을 해가지고 그거가 되게 타이트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 치환하는 거냐? 요 안에 있는 파이 사인 x라는 걸 여러분들이 t라고 치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오기 때문에 오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파이를 곱해버리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다라는 이런 범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치환을 해버린 이유는 치환을 하면 이제 형태 자체가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t를 구하고 사실은 그 t가 뭐였다? 다시 요 x에 대한 식이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x를 찾는 거. 합성함수에 대한 풀이. 이해되십니까? t라고 잡고 t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t를 가지고 x를 구하자 이쪽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이 여기 있는 걸 한번 찾아보면 그래프 갑니다.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를 파이까지만 그릴게요. 마이너스 파이까지 잡아주세요. 자, 근데 코사인이 여기 있는 걸 보시면 코사인은 요때가 여기 있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만족하는 t를 찾았더니 그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라는 게 t가 되는데 실제 t의 값을 구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다? 이 t가 사실은 파이 사인 x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사인 x라는 놈이 양쪽을 파이로 넣어버리니까 8가 2분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 삼각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이제 x값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 몇 시간 전에 이거 푸는 방법 세 가지로만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예감 찾고 대칭성으로 찾겠다. 두 번째, 삼각함수의 정의를 갖고 찾겠다. 세 번째, 마지막 제일 빠른 거보다 기하 분수 형태를 찾겠다. 그럼 사인이 그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여러분들 그려보시고요.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건 6분의 파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에 따라 분모가 6이 되는 기하 분수 형태를 빠르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1가 나와서
주어진 얘가 플러스 2분의 1, 주어진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놈이 정답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합성함수에 관한 풀이 이 문제 하나 넘어갔고요. 자, 218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218번.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해가 아닌 거 이렇게 말고 x의 범위를 구하라. 당연히 그래프는 쉬운 형태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코사인만 남기고 이거 다 넘겨버리는 요게 일단 가장 쉬운 형태로 먼저 바꿔주셔야죠. 왼쪽 그릴 수 있다 해가지고 왼쪽으로 그리면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18번에 나가는 별표 3개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형태의 문제들만 지금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선생님이 풀이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나는 이 왼쪽 그래프가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x축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1씩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점에서부터 1씩 요동치는 이러한 그래프를 한 줄이 딱 잡아주면 코사인 그래프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원래라면 여기 시작점이 몇 컴마 몇? 0,1. 근데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고 3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 1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은 코사인이란 얘가 여기 주기 보니까 여기 x의 개수가 없는 걸 보니까 얘가 2파이 이렇게 따라와서요. 주어진 요놈의 좌표는 3분의 파이다가 2파이를 더해버리면 3분의 7파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근데 이 상태로 문제 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문제에서는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를 0부터 2파이까지 정확하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0부터 2파이까지라는 걸 정확히 찾으려면 사실은 요 왼쪽 또한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거 이 한 덩이가 몇 분의 몇 파이? 2분의 파이, 2파이를 4로 나눠내니까. 그럼 여기는 3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버린 이놈을 찍자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지금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찍자면 얘는 3분의 7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빠져버린
계산을 하면은 6분의 14에서 6분의 3, 6분의 11 파이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럼 0이라는 건 대충 여기 어딘가 0이 있겠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0 찍었습니다. 얘들아 2파이, 0부터 2파이까지 찍을 때는 한 줄기 간 거죠. 한 줄기 갔기 때문에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이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2파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한 줄기, 여기랑 높이 똑같이 꼭 여기다가 2파이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0부터 2파이는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주황색의 그래프의 형태가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찾아서 여러분들이 문제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내가 주어진 요놈들을 찾기 위해선 당연히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요놈들이 지금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요놈들 여기까지. 그 다음 요놈들이 다 답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를 또 찾으려면 코사인 x-3분의 파이란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건데 이제 이걸 또 찾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대칭성 활용하기가 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귀찮은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약간 기하분수 형태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얘가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몇 도? 60도 맞나요? 즉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줄기 쭉 써보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나와서 실제 x라는 값 여기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 두 개가 저 정답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x를 구하면 3분의 파이가 넘어가니까 3분의 5파이랑 맞아, 코사인 2차원은 3차원이요. 여기가 마이너스 나오고 플러스. 자, x는 3분의 파이 넘어가니까 파이가 나오고 3분의 5파이가 나와서 실제 내가 구하려는 놈이 파이고 내가 구하려는 놈이 3분의 5파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들아 보세요. 주어진 이런 형태로 풀기가 좀 굉장히 귀찮고 까다롭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기에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풀이가 정석적인 건 아니고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여기가 x면 항상 쉬운 거예요. 얘를 읽을 때 합성함수라고 꼭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합성함수.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다 편한 그래프를 보기 위해선 이놈을 치환한다는 거예요. 이 합성함수라고 해요. 코사인 x랑 x만 3분의 파이가 합성된 함수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치환을 통해서 푸는 게 합성함수 문제를 풀기는 훨씬 쉽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간다면 저렇게 다 해야 되는데 저게 좀 귀찮으면 선생님 전 저거 할만한데요? 그럼 저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x-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x에다가 3분의 파이를 빼버린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라는 이러한 범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내가 풀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문제를 풀면 되니까 완전 쉬운 문제 형태로 바뀌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자, 이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따가 자, 다시 코사인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릴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그려야 되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한 줄 하지만 이 음수 쪽도 꼭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여기 어딘가 있고요. 3분의 5파이는 한 줄기만큼 같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 요놈하고 똑같은 높이 하에 3분의 5파이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주시면 이렇게 답은 요것보다 위에 있고
요것보다 위에 있는 요만큼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또 찾기 위해선 코사인이 뭐가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얘를 정석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y는 2분의 1이라는 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3분의 파이. 항상 요 1사분면에 있는 요만큼의 3분의 파이를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아, 요만큼이 3분의 파이구나.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얘를 이 점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요만큼도 3분의 파이구나. 요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요만큼도 3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구하면 얘가 2분의 3파이인 거고요. 파이인 거고요. 미안합니다. 파이.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했다라는 걸 대칭성을 가지고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문제 푸는데 되게 오래 시간 잡아보고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완벽하게 해주세요.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여기가 3분의 4파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t가 3분의 2파이까지가 정답이라는 얘기고 얘는요 3분의 4파이부터 여기까지 3분의 5파이까지가 정답이다라는 건데 이제 내가 구하려는 t가 사실은 뭐였다? x-3분의 파이였다. x-3분의 파이였다라고 해서 여기서 x의 범위를 보여주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요걸 구할 때 대칭성을 가지고 구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하 분수를 활용하셔서 여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 요 얘기예요. 하지만 대칭성을 활용하지 않고 기하 분수를 하는 건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시험을 낼 테니까 꼭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22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222번. 문제 목표로 된 fx의 그래프는 그리셔야 됩니다. fx의 그래프.
자, 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림의 끝이에요. 그래프 그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제대로 그렸는지를 일단은 같이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기 하나 하고 할 거는 그래프 치고 가장 중요한 점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는 그래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죠? 뭐 주기가 파이다, 파이씩 반복된다. 근데 사실 주기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이씩 반복. 자, 그러면 얘를 읽으면 fx를 2분의 파이까지 주고 파이까지 줬네. 즉 파이라는 걸 구간을 줬기 때문에 저런 게 반복된다라고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립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얘를 그리면 된대요. 근데 이놈의 주기가 몇인 거예요, 지금? 2분의 파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기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한 주기를 이렇게 그려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얘가 y는 sin 4x, 여기가 2분의 파이. 따라오십니까? 자, 그 다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얘를 그려달래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얘를 x축 대칭한 게 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실제 마이너스 sin 4x라는 그래프는 x축 대칭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2분의 파이부터 마찬가지로 한 주기, 2분의 파이부터 마찬가지로 한 주기, 즉 여기는 날려버리고 여기만 그려달라는 게 저 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파이라는 구간까지 내가 지금 그렸기 때문에 이제 이 형태가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위, 아래, 아래, 위의 형태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위, 아래, 아래, 위의 형태가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위, 아래, 아래, 위가 반복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 지금 주르륵 펼쳐져 있는 것 뿐이에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점을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사인의 형태를 보니까 여기가 1이네요. 즉 최대값이 1입니다. 여기 사인의 형태도 보니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교점을 볼 때 요놈의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y좌표가 1을 넘어가면 교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저 그래프에 대해서 더 이상 교점이 나오지 않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관한 이 점을 꼭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언제 이 직선을 그릴 때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언제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최대값이 1이죠? 얘는 언제 1이에요? 파이, 1이라는 걸 꼭 찍어주는 겁니다. 왜? 그 후에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만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을 여기 위에다가 딱 찍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파이, 1을 찍으면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파이, 1이 여기 찍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파이가 여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은 여기 찍힌다는 겁니다. 요 외에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절대 교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점 지나면서 그려요. 하나, 둘, 셋, 4개. 따라오세요. 원점 지나면서 그려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다들 10개가 나온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얘가 222번이었고요, 여러분들. 자, 비슷한 문제 22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5번. 똑같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찍어가면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갑시다. 자, 일단 내가 이번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수를 찾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막 다 그리기보다는 얘들아, 이런 사인 함수를 그리면 얘는 어디에 대칭이죠? 원점 대칭. 맞습니까? 여기 있는 이 시점 보시면 얘도 0,0을 지나는 원점 대칭이에요. 즉, 두 개가 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교점 또한 원점 대칭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첫 번째. 그래서 여기 어차피 그리고 그대로 원점 대칭 여기에도 교점이 나올 거니까 실제 이쪽은 그리지 말고 여기에 이게 똑같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만 그려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sin 파이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형태로 sin 파이 x가 막 따라온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최대값 찍어주시면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주기 체크하니까 주기가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가운데까지 찍자면 1, 2, 3, 4, 5, 6, 7, 8 찍어놓은 상황인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원점을 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대가 1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3n,1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은요, 저쪽에 있는 것이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개수만 세고 2배 하면 된다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내가 얘를 어디다가 찍어야 20개 이상 40개 이하인지가 안 보인다면 그냥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찍어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보세요. n이 1일 때는 여기에 3,1이 찍혀요. 그럼 교점이 몇 개예요? 그려보면 쭉 연결하니까 1개, 2개, 3개 나오죠. 3개 나옵니다. 근데 저 원점 대칭이니까 저 반대에도 3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원점 0,0 1개 추가하니까 얘는 이만큼의 교점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3개, 반대에 3개, 가운데에 딱 1개. 이해되세요? 자, 다음 1을 대입하면 어디를 지나요? 6,1을 지나는 거잖아요. 따라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연결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여기 3개는 있겠죠? 쭉 가니까. 그리고 2개 추가되죠? 안 그래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2개 추가되는 거. 그럼 어떻게 쓸 거예요? 5 더하기 1 이런 식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9,1을 찍어주시면 9,1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된다면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규칙을 쓸 때까지. 이제서 여기까지? 그러면 몇 개 추가돼요? 여기서부터 1개, 2개, 3개, 4개가 추가되나요, 여러분들? 따라오니까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 더하기 1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네,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0, 11, 12 여기 찍히죠, 여러분들. 12,1 그럼 몇 개 추가돼요? 2개 추가되는 거 보이세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2개씩 추가되는 거 보이세요? 따라옵니까? 그럼 얘는 11 더하기 1 이런 틀로 여러분들이 규칙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규칙이 2개씩 증가하고 4개씩 증가하고 2개씩 증가하고 4개씩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n을 구해주시면 정답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대입을 해가면서 규칙을 찾아주시길 바래요. 아시겠나요?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224번 해보세요. 22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접한다면 첫 번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 무조건 좌표 설정입니다. 왜냐면 넓이를 구하라고 나오면 넓이 표현해야 되잖아요. 넓이 표현하기 위해서 무조건 좌표 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 자체를 좌표 설정해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가져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내가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한번 봤더니 일단 뭐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되냐면 자, 요놈의 주기가 뭐라고 나왔죠? A라고 주고 있는 거죠. 주어진 얘가 관박힌 근대가 주기니까 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탄젠트라는 그래프는 원점 대칭입니다. 맞습니까? 이 직선 원점 지나고 있으니까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교점 또한 대칭의 형태였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이 교점 또한 대칭이니까 여기가 정확히 이등분된다는 게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A인 정삼각형에 대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제 절반이니까 2분의 1 A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A니까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B에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겠구나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 60도니까 2대 1대 3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B의 좌표가 2대 1대 4분의 1 A, 4분의 루트 3 A다라고 해서 좌표 설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좌표 설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얘가 어디 위에 점이다? 여기 위에 점이다 이렇게 가야죠. 좌표 설정한 애가 여기 위에 점이다 이렇게 대입하면은 A 값이 나와요. 자, 대입해 주시면 4분의 루트 3 A가 탄젠트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1 A라니까 4분의 파이가 나와서 A 이렇게 돼서요. A는 루트 3분의 4 이렇게 나와요.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좌표를 설정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226번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에서 Q의 X좌표가 최대일 때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언제가 최대인지는 당연히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접근이냐면 내가 이놈의 X좌표를 열심히 구하겠다. X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를 먼저 푸는 거고요. 얘를 열심히 구했을 때 얘가 약간 대충 선생님 지원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잡는다고 해볼까요? 열심히 구했는데 그러면 얘가 언제 최대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2차 함수 형태 C의 범위 활용해가지고 이 문제는요 언제가 최대인지를 여러분들이 언제가 최대인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Q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구한 다음에 얘가 언제가 최대인지를 식으로 보는 거지 그래프로는 사실 조금 힘들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러면 Q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건데 Q의 X좌표는 좌표를 찾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게 X좌표이니까 일단 요 수선의 발의 형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요만큼의 길이가 지름이기 때문에 2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지름을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 보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여기가 2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가 2 사인 세타가 된다면 이게 먼저 한눈에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PQ의 길이가 3이라고 주고 있거든요. 여기가 3이라고. 자, 그럼 갈게요. 내가 요놈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는 3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라고 해서 이 길이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얘를 알려면 이제 뭐만 필요해요? 이 각만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세타면 얘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각이 뭐냐? 여기 직각이고 세타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그럼 이거 막꼭지각으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대로 표현해보면 이 길이가 갑니다. 자, 이 별표의 길이는 A 갖다 쓰시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Q의 X좌표는 요만큼의 길이에다가 뭘 더하면 된다? 1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Q의 X좌표는 여기에다가 1을 더해버리면 얘가 이제 Q의 X좌표가 된다라고 해서 X좌표를 여러분들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해서 언제가 최대인지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바로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3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라고 와야 되고요. 자, 각변화 공식 바뀌죠? 오케이. 1, 4분면이니까 사인 세타. 정리.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1 이렇게까지 바뀝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요금의 최대, 최소, 최대값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지금 축일 때 X는 4분의 3일 때라고 해서 요금을 정답 처리해 주시면 끝이 가는 문제가 226번이었습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좌표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였고요. 자, 지우고 칠판에 하나만 딱 같이 하고요. 하나만 딱 같이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알고 계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어떨 때 사인 법칙 쓰고 어떨 때 코사인 법칙 쓰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 분명히 다 막 한 번에 적용이 안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업 시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할 테니까 계속 페이지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근데 그거 별개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사인 값을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뭘 먼저 구할 수 있죠, 수아야? 코사인 값. 세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음 하나만 코사인 값 알면 뭐 구할 수 있는 거죠? 사인하고 탄젠트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코사인 값을 가지고 하나의 삼각함수라면 나머지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는 방법 점의 또는 삼각형 그려서 그 다음 도구 체크 마지막 세 번째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라는 공식 하나하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진아 이제 이 사인 값을 가지고 내가 뭘 구할 수 있는 거죠? 외접원의 반지름. 좋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a분의 a가 외접원의 반지름이다라고 나와서 이렇게 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이시면 돼요. 따라합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허연아 또 사인 a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죠? 네? 또 사인 a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죠?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BC 사인 a라고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 말고 내접원의 반지름까지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아셔야 되는데 태연아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삼각형 네 넓이. 네 맞아요. 넓이 공식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반지름이라고 해서 그 넓이를 좀 전에 이론을 가지고 구함으로써 a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이게 코사인 법칙 두 개인데 기억하기를 요걸 알면 요걸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세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값 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 두 변과 끼인 값을 알면 나머지 변 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꼭 세변을 할 때 이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4개 중 똑같습니다. 사인은 4개 중 3개를 알면 그 3개를 대입함으로써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4라고 하고 여기를 5라고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끼인 값을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방탄을 아무나 줄까라고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이거는 두 변과 끼인 값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풀죠? 어떻게 적용을 하죠? 그냥 4개 중에 3개를 알면 조건이 3개가 보이면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나머지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A라고 잡고요. 여기다 하든 여기다 하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의 제곱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25는 2변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4A 8A 코사인 60도 해버리면 얘가 2분의 1이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니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요거인 것 뿐이에요. 세변을 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건 가장 기본인 거고요. 사실은 요게 굳이 두 변하고 끼인 값을 할 때 1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보이기만 하면 사실은 코사인 법칙으로 나머지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십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조건이 사실 많이 보이면 코사인 법칙을 계속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조건이 약간 한정적으로 적게 보인다. 그러면 사인 법칙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사인 법칙은 3개 중 2개를 알게 2개를 알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 가르치는 게 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생각해 문제에서 쭉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얘들아 일단 227번 유형일 117페이지 갑니다. 바로 자 117페이지에 유형일의 사인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살표 그려주시고 외접원 써주세요. 외접원이 나온다면 그냥 무조건 사인 법칙은 떠올라야 됩니다. 외접원이 나온다면. 그래서 227번 사인 법칙 사인 60도분의 12가 2R 하면 외접원의 반지름 바로 나온다는 거니까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거 하나 할게요. 개념인데 자, 이겁니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요 각각의 길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건데 여러분들 별로 안 신기한데요? 네, 이 사인 값에 대해서 걔가 길이비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왜냐면 sin a를요, 내가 sin 법칙으로 바꿔버리면 sin a가 2r분의 a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sin a는 2r분의 a다. 마찬가지로 sin b가요, 2r분의 b랑 똑같은 거고요. sin c가요, 2r분의 c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 놈 대 요 놈 대 요 놈을 똑같이 바꿔버릴 수 있는 거니까 a 대 b 대시 당연히 똑같다는 거. sin의 b가 길의 b랑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까요? 232번 전에 231번 이런 거는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유형 써주시고요. sin a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231번에 sin c 이런 걸 이렇게 바꿔줘서 여러분들이 각각을 변으로만 표현해서 답을 내주면 끝나는 문제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232번 눈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232번. 자, 232번 눈으로 보면 60도라는 각과 마주보는 변을 주고 있죠. 6이라는. 그러니까 뭘 쓰고 싶은 거예요? 사인 법칙. 그래서 왼쪽의 원에서 사인 법칙 쓰면은 왼쪽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 원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은 오른쪽 원에서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네. 그리고 234번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234번 먼저 한번 해봅니다. 푸신 분은 235번도 해보세요. 235번에 별표 3개 쳐주시고요. 자, 일단 234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AC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30도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각이 계속 변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각을 갖고 있을 때 얘가 최대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언제가 최대인지 눈에 안 보인다면 무조건 표현하실 생각이 먼저라고요. 그럼 보니까 각과 변 나왔죠? 마주보는 거. 그러니까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인 30도분의 6이라는 애가 뭐랑 똑같아요? 여기가 모릅니다. 세타라고 잡을게요. 사인 세타분의 성분 AC랑 똑같다. 정리해보면 성분 AC는 얘가 2분의 1이니까 12 사인 세타를 생겨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얘는 언제가 최대예요? 사인 스타가 뭐일 때? 1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12 이런 문제로 풀립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235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좀 전 뭐 232번 같은 건 외접원을 대놓고 주었습니다. 232번으로 보시면 맞나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딱 대놓고 주니까 애들이 너무 잘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접원의 형태를 숨겨서 줍니다. 다시 외접원의 형태를 숨겨서 주는 게 235번과 같은 형태예요. 그러면 숨겨서 주는 형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먼저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이번 내신 때 원의 방정식 하면서 내점이 한 원위에 있다, 세점이 한 원위에 있다 이런 문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요 각과 요 각이 같다면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 중삼기능 괜찮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줬을 때요, 저 각이 같다라고 줘요. 그러면 여기에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외접원을 숨겨준 형태가 첫 번째 형태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같은 각을 활용함으로써 외접원을 숨겨서 준다. 같은 각 외접원. 여러분들은 이 빨간색이 안 나와 있더라도 외접원 문제니까 사인 법칙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따라오세요. 자, 두 번째 어떤 형태를 주냐면요, 이번에 뭐 대충 사각형 형태를 줍니다. 사각형. 그 다음 여기랑 여기를 더해서 180도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 괜찮나요? 내접하는 사각형 마주보는 각이 180도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도 원의 형태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기본인데 맨 마주보는 각 답이 180. 그 다음에 자, 여기 직각 줍니다, 여러분들. 직각.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접원 당연히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 외접원의 지름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이 빗변이 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사실 이렇게 나오면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그릴 수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직각을 줬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기 빗변의 길이가 지름이 된다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외접원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있다라고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235번의 문제도 한번 보면요, 외접원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는 건데 여기 직각 더하면 또 180도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근데 얘는 심지어 직각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AP라는 애가 이 외접원에 뭐가 된다? 지름이 될 것이다. 이 외접원의 지름이 6이라고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따라오세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문제에서는 QR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QR.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한번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갑니다. QR을 내가 구하려면요, 이 각이든 이 각이든 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마주보는 각이 항상 필요한 게 사인 법칙이니까. 그래서 이 각 한번 가볼게요. 사인 A분의 성분 QR이 이 R 6이 된다. 이거 풀어버리려면 사인 A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인 A 구할 수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커다란 삼각형 보시면 직각 변의 길이 됐죠? 사인 A 뭐라는 얘기요? 10분의 6 주고 있는 겁니다. 사인 A를 10분의 6을 주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게 235번 문제였던 것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짜릅니까? 자, 237번 갑시다. 237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도형 파트는 웬만하면 필기가 많으면 도움이 되진 않아요. 칠판에서 듣고 그 바탕을 여러분들 직접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냐면 필기가 보여버리면 아시죠? 자, 이제 23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CD랑 AD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이 도형에 대해서 지금 막 각이 굉장히 열심히 나와 있는데 이 각들을 가지고 먼저 구할 수 있는 각들 먼저 또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105도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 각은 45도라고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그 순간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죠 여러분들? 원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원 숨겨서 주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원을 이렇게 숨겨서 주고 있구나 라고 해서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외접원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사인 법칙을 약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요놈의 길이를 구하래요. 요놈의 길이 구하래요. 자, 근데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45도니까 특수각을 가지고 당연히 일단 길이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표현 먼저 한번 하고 가시면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인 것 같고요. 여기는 6 루트 2가 되는데 얘가 뭐라고 보여야 돼요? 이거 지각이니까 지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값이 6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외접원의 식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CD를 구하려고 봤더니 요 삼각형 또한 요 파란색 외접원을 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 그냥 갖다 씁니다. 사인 30분의 3분 CD가 이 R이구나. 여기서 당연히 CD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오십니까? 자, 마찬가지로 AD라는 거 볼게요. AD 요거 한번 보면 되나요, 요거? 그러면 이것도 끝났네요. 사인 60도분의 AD가 이 R이다 하면 또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사인 60도분의 AD가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원의 형태를 숨겨줬다. 숨겨준 지금 두 문제 235, 237번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넘어가셨어요. 239번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 쉬는 시간 갖기 전에 봤던 형태예요. 239번 이해되시나요? 3개 줬으니까 그냥 못 쓰면 된다? 사인 법칙 그냥 쓰면 된다라는 거 A라고 잡고 그냥 쓰면 되는 거다. 꼭 두변과 끼인 각을 준다든지 세변을 줄 필요는 없다. 이 얘기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9번 그냥 쓰면 된다는 거고요. 자, 240번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린 뭘 알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세변. 당연히 사인이 맞긴 한데 사인 알면은 끝나긴 하겠죠. 세변을 알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저 세타를 띄고 있는 삼각형 B, G, D에 세변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저건 사실 중학생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코사인 값 구하려면 세변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241번이 개념 문제가 되거든요. 개념. 자, 별거 아닙니다. 10번 보세요. 자, 일단 무슨 개념이냐. 이 사인의 B가 의미하는 건 길이랑 똑같다. 얘를 사인 법칙으로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로 바꿔버리면 얘가 A 대 B의 C랑 똑같다라고 해서 사실 사인 B를 줬다는 얘기는 이놈의 길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7K, 여기가 6K, 여기가 5K 이렇게 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따라오세요. 그래도 그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코사인 A 구하래요.
코사인 A. 이 세 변을 아니까 코사인 값 구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계산할 때 이거 K 필요 없는 거 괜찮나요? 왜냐면 이 삼각형이 이 K에 따라서 단순히 닮은 형태로 몇 배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배 된다는데 A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죠. 당연히 이거 떼고 이렇게 두개 이제 두개 훨씬 쉬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K를 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241번이었고요. 자, 244번 문제만 봅니다. 자, 문제에선 세타가 나와 있는데 내가 구하려는 건 몇 세타예요? 코사인 2세타죠. 그럼 코사인 2세타를 구하려면 무슨 생각이냐? 2세타라는 값을 찾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럼 다시 2세타라는 값을 찾았어요. 그 다음 코사인 값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변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실 풀이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변의 길 찾아야지 이런 약간 중사 문제 끝까지 푸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2세타라는 값을 찾고 세 변을 찾겠다. 이게 244번인 거고요. 자, 245번 풀어보세요. 자, 책방 보세요, 여러분들. 풀어주진 않고요. 이해만 시키고 집사에 넘어갑니다. 자, 내가 한 변을 구하기 위해선 필요한 게 사실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코사인 법칙에서 두 변과 끼인 값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코사인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사실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요 값을 알면은 두 변과 끼인 값을 아니까 구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커다란 삼각형에서 보면은 요 값을 알아도 두 변과 끼인 값을 아니까 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얘를 찾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먼저 보여야 되냐? 여기에는 요 놈을 보면요, 사실 이 세 변이 먼저 보이셔야 돼요. 세 변을 줬다는 얘기는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첫 번째, 이 세 변을 가지고 코사인 요놈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놈의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두 변과 끼인 값 알고 있으니까 이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얘가 245번이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247 248 250 세 개 해보세요. 247, 248 이거 해보세요. 그럼 계속 보니까 어지러운 것 같아요. 자, 247번. 자, 개념 공부부터 갈게요. 각을 2등분하는 삼각형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일단 뭐예요? 제대, 제네, 제대, 제. 또 무슨 심? 내심. 내심이 어디 있다? 요 직선 위에 어딘가 내심이 있다. 각은 이 놈들을 각을 2등분하는 선의 교점 내심 포지션입니다. 이래요. 이 문제 내심하고 관련 없지만 내심이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럼 일단 길이를 보면은 길이 다 주고 있네. 심지어 세변 다 주고 있네. 세변 다 주고 다 주고 있는 거야라는 거 일단 체크. 자, 여기 길이 보니까 3대 2예요. 그럼 여기도 3대 2여야 되니까 여기 6, 여기 4 이렇게 따라오겠네요. 따라오실까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요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럼 얘를 내가 요 한 변을 알려면 두 변과 끼가 아닌지 체크. 두 변 여기 있죠? 요 각 알면 끝이겠네요. 오케이? 근데 이 각 어떻게 구해요? 커다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커다란 삼각형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놈을 다시 두 변과 끼인 각을 아니까 다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 248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는 DG 요놈 곱하기 BE 요거 구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길이는 끝났네요. 왜?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나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까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서 우리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 끝났어요. 끝난 거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아래 볼까요? 여기 아래도 두 변 알고 있는 이거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이 각을 찾을 생각. 자, 요 전체가 몇 호? 2파이. 근데 여기 직각이니까 이 두 개가 몇? 파이. 그러면 요거랑 이거 되면 뭐라 해요? 파이. 그럼 요거 각이 뭐라는 얘기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변의 길을 물어보면 계속 두 변과 끼인 각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각을 물어봤다면 뭘 찾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코사인 값을 물어봤다면 세 변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뭘 먼저 찾아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네.
자, 250번에 별표 3개 정도 쳐주시고요. 250번에 별표 3개. 내접하는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 항상 활용. 써주세요. 내접하는 사각형.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 항상 활용. 여기까지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문제도 맛보기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자, 볼게요. 여기 5라고 나오고 3이라고 나오고 120도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라고 주고 여기 y라고 주고 x 더하기 y가 1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120도니까 여기 항상 활용할 생각 괜찮습니까? 그리고 두 변과 끼인각이 나왔으니까 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나는 지금 문자 2개고 식 하나 알고 있는데 나머지 식 하나를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 식 하나가 당연히 여기에서의 코사인 법칙이 된다는 것 뿐이에요. 요 변을 구해버리고 코사인 법칙 쓰면은 여기서 두 번째 식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나머지는 열일이. 오케이? 필기하지 마시고 눈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251번, 252번 해보세요. 싫어요?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사죠. 자, 251, 252 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51번 한번 볼게요. 좀 헷갈리고 난이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삼각형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정삼각형이라는 말은 세변의 길이가 같다 해서 그치지 마시고 각도도 60도라고 지금 완전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도까지 먼저 표시를 해주시면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 찍혔습니다. 물론 여기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은 원에서는 같은 각이 있다면 같은 각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3분의 파이가 어디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3분의 파이 보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각의 쓰임새는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약간 없는 느낌인 것 같고, 그에 따라 이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요놈의 한 변의 길이가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놈에 대해서 사인 각과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인 법칙을 지금 써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사인 법칙을 천천히 한번 써보면 세타에 대해서도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선분 CD가 이 R이구나,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선분 CD는 3분의 2 루트 3R이라고 해서 얘가 반지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R이가 3분의 2 루트 3R이구나라고 해서 반지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또 사인 법칙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각 알고 있잖아요? 맞나요? 요 정삼각형의 한 변도 약간 사인 법칙을 통해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BC가 2R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선분 BC는 주어진 얘를 양쪽에 2분의 루트 3 사인 3분의 8을 곱함으로써 루트 3R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이 문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식 하나를 끄집어내기만 하면 답이 나올 텐데 세 변과 각도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 뭐 쓰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 쓰면 아래 값이 나오는 겁니다. 아래 2차식이 나오겠죠. 코사인 법칙 여기서 쓰고 싶어요? 여기서 쓰고 싶어요? 여기가 좀 더 편하죠? 왜냐면 얘는 또 코사인 구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기만 하면 아래에 대한 2차식 나와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다시 정리. 제일 중요한 거, 외접원의 형태인 거니까 어쨌든 사인 법칙이다. 그럼 사인 법칙은 하나의 각을 알고 어쨌든 변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일단 다 사인 법칙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형태가 약간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한눈에 보이는 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252번 갑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칠판 보세요. 자, 요놈의 추단거리 구하래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입체 도형의 추단거리 어떻게 구해요? 맨날 얘를 전개시켜서 전개도에서 일직선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전개도를 먼저 생각하고요. 일직선 그 길이를 먼저 표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요 길이를 지금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즉, 한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삼각형 만들어서 두 변과 킹각을 찾을 수 있나? 이런 거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개도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정삼각형이 몇 개가 있는 거죠?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보세요. 최악이다. 얘들아, 이거 그릴 때 이 빨간색 선이 삼각형 몇 개 지나가요? 3개 지나가잖아요. 3개만 그냥 그리세요, 잘. 그래서 같이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자, ACO 여기서 시작하니까 선생님 여기 그렸어요. 그리고 Q가 어디 통과해야 되냐면 Q는 여기 CO 여기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약간 Q가 여기서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어디 통과해야 돼요? OCB라는 삼각형 그려서 Q가 어디 통과해야 돼요?
OB 여기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OBA라는 삼각형 잡아서 이렇게 여기 아까 A 있어서 마지막에 A, B에 맞다는 여기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각형 그냥 3개 잘 그려주시라고요. 헷갈리면. 그럼 다시 갈게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A에서 출발해서 여기 지나야 돼요. Q. 그 다음 어디 지나요? OB 지나야 되고 마지막에 여기 A, B에 1대2 내분하는 점 A, B에 1대2 내분하는 점이라고 해서 여기 M 지나야 되는데요. 결론 이렇게 그려주시면 얘가 최단거리가 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요 길이를 구하는 얘기는 뭐랑 뭘 찾겠다? 두 면과 끼인 값을 찾겠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여기가 6이 되는 거고요. 한 변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여기 1대2니까 여기가 1이 된다는 거죠. 여기 맨도 정삼각형 60도 두 점과 끼인 값 나오니까 처리가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쵸? 18, 4번은 5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본인이 하는 거랑 다르니 과제로 필기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꼭 천천히 해보길 바란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4번 요거는 당연히 삼각형이라고 나왔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 괜찮죠 여러분들? 그래서 B 더하기 C라는 값을 파이다. A 더하기 C라는 값을 파이 마이너스 A로 파이 마이너스 B로 바꿔줘야 된다. 만들면 찾을 거라고. 뭐하는 것에서 아, 숙제 안 되죠? 다 숙제예요. 그래프 까지까지. 네. 자, 265에서 266번 마찬가지로 두개 묶어주시고요. 무슨 문제 같아요? 265, 266 보니까 그려요. 매접하는 사각형. 당연히 마주보는 각, 활용 이렇게 가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266번 263, 264 풀기 좀 그럴 수 있지만 도전해 보시고 자, 266번 하고 더 먹으러 갑시다. 4번 남았네. 두 문제일까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코사인 B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 보시면 당연히 마주보는 각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이거 활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코사인 B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가 그래프 5개 정도 쳐주세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 5개 쳐주셔야 되고요. 자,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기 주변하고 끼인 값에 대한 얘기하고 싶다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 반대에서 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2번 때려주실 겁니다. 아래 코사인 2번 때리는 거예요. 그럼 갈게요. AC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똑같이 코사인 법칙 때려주시면 AC 제곱 똑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 얘하고 각이 다른데요? 각변환 공식으로 얘를 코사인 세타 짝수개니까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근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때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면요. 여기는 얘를 집중해 보시면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에 관련된 문자 하나씩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코사인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따라오세요. 안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번 때리기만 하면 여기서 간단하게 코사인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코사인 값 구했어요. 자, 코사인 값 구하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냐? 삼각형 2분의 1,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1, 4 곱하기 1 곱하기 파이너스 세타 삼각형 두 배를 조합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가 정리됐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얘들아 시험까지 과제 심화는 홀수만? 그래프는 홀수 아니에요? 이건 안 됩니다. 심하는 진짜 아니에요. 왜요? 심화 안 할 거예요? 나중에.